그들은 몰랐다. 한 남자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남자를 짓밟고 떠난 여자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2022년 가을, 서울 구로구의 한 작은 공장. 최진우 47세. 20년을 함께 일궈온 중소기업 대표였던 그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는 빼앗겼다. 당신, 이제 그만해. 남자가 돈도 못 벌어오면서 무슨 사장이야? 아내 한수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장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한때는 따뜻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칼날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수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자금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했잖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제 지겹다고.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다. 대출금은 12억. 매달 이자만 800만 원.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거래처 외상값도 쌓여만 갔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다. 주말도 없었다. 명절도 없었다. 오직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뿐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다. 나 이제 못 살아. 이혼하자. 그날 그녀는 이혼 서류를 던졌다. 그리고 6개월 후 진우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남자는 강남에서 사업한다는 투자 컨설턴트 박민혁. 고급 외제차를 몰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는 남자. 수영아, 나랑 있으면 이런 거 매일 살 수 있어. 민혁의 달콤한 속삭임에 수영은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남자가 전문 결혼 사기꾼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우는 더욱 몰랐다. 1년 후 자신이 연매출 100억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그녀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진우야, 미안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그 순간 진우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복수의 빛이었다. 2022년 3월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최진우의 아침은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요즘은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다. 항상 머릿속이 복잡했다. 대출 이자, 직원 월급, 밀린 외상값. 숫자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옆에 누운 아내 수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한때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었다. 23년 전 대학 MT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에 반해서 1년을 쫓아다녔고 결혼까지 했다. 딸 하나를 낳았다. 지금 대학교 2학년인 민지. 20년을 함께 살았다. 회사를 창업할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함께였다. 당신 믿어.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 그때 그녀가 해준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지금은. 진우는 조용히 일어나 씻고 나왔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침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먹어요. 짧은 메모. 예전처럼 따뜻한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아니, 요즘은 아예 같이 아침을 먹지도 않았다. 진우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찌개가 담긴 통이 보였다. 어제 저녁에 먹던 거였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다. 혼자서 5시 30분 집을 나섰다. 차는 10년 된 그랜저였다. 한때는 새 차를 바꿀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공장까지는 30분 거리. 라디오를 켰다.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상. 영세 업체들 줄도산 위기. 진우는 라디오를 껐다. 듣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6시 10분 공장에 도착했다. 2층짜리 작은 건물. 1층은 생산 공장, 2층은 사무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다. 2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처음엔 직원 3명으로 시작했고 10년 전엔 직원이 30명까지 늘었다. 그때가 전성기였다. 연매출 50억, 순이익 5억. 수영이는 좋아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새 차도 샀다. 명품 가방도 사줬다. 당신 최고야. 우리 진우 대표님.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 주요 거래처의 부도, 코로나 팬데믹, 삼중고였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직원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대출만 늘어났다. 12억.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다. 진우는 사무실 문을 열었다. 어둡고 썰렁한 공간.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독촉장, 소송장, 내용 증명. 빨간 글씨로 쓰인 최고장이 눈에 띄었다. 김철수 대표님께 주요 거래처였던 대성산업에서 보낸 거였다. 3개월 넘게 밀린 외상값 2억 3천만 원을 이번 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 부장이었다. 공장장. 대표님, 저 좀 급한데요. 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월급 이야기인데요.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번 달도 또 밀리는 건가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대표님, 저도 사람이에요. 집에 대출금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요. 벌써 3개월째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자금 들어오면 바로. 그 말 벌써 몇 번 들었는지 아세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목소리였다. 이번 달 말까지 안 나오면 저도 그만둘 생각입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다. 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김 부장은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회사 창업 5년 차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함께 고생했다. 그런 사람도 이제는 떠나려 한다. 진우는 이해했다. 누가 봐도 이 회사는 끝이었다. 오전 7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15명. 한때 30명이었던 직원이 이제는 15명.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 건조한 인사. 예전처럼 활기찬 대표님 출근하셨어요. 가 아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회사가 곧 망할 것이라는 걸. 오전 10시 진우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대출 담당 차장이었다. 차장님, 저 진우입니다. 대출 기한 연장건으로. 최 대표님.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은 어렵다고요. 차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달만, 딱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면 자금이 들어옵니다. 최 대표님, 저도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본사 방침이에요. 연체 3개월 이상은 무조건 회수 절차입니다. 차장님, 죄송합니다. 또 끊어졌다. 진우는 책상에 이마를 박았다. 제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대표가 울면 안 됐다. 그래도 버텨야 했다. 오후 2시 집에서 전화가 왔다. 수영이었다. 여보. 응. 목소리가 차갑다.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미안. 조금 늦어지고 있어. 조금이 아니라 열흘이나 늦었어. 카드값도 나가야 하고 민지 등록금도 내야 한다고. 알아. 이번 주 안에 보낼게. 이번 주 안에? 또 그 소리야?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수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회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그냥 정리하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수영아, 20년을 한 회사야. 내가 만든 회사라고. 그래서 뭐, 망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지금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뭐가 달라져? 빚만 더 늘잖아.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이거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계속 매달리는 건데?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지난 3년 동안 뭐가 달라진 게 있어?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진짜로. 뚝. 전화가 끊어졌다. 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 봄인데도 하늘이 어두웠다. 그날 밤 진우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다. 수영이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다. 민지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진우는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몇 개 보였다.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입맛이 없었다. 물만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주인공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진우는 리모컨을 던졌다. 젠장. 그때 방문이 열렸다. 수영이 나왔다. 잠옷 차림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왔어? 응. 밥은? 안 먹었어. 먹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데워주지는 않았다. 예전 같으면 따뜻하게 데워서 식탁에 차려줬을 텐데. 나 할 말 있어. 수영이 소파에 앉았다. 진우와 한참 떨어진 곳에. 뭔데? 우리 이혼하자. 진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수영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몇 달을 생각했어. 수영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뿐이었다. 당신이랑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처음엔 괜찮았어.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게 3년째야. 3년. 나도 힘들어. 하지만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매일 빚독촉 전화 받고 카드값 연체되고 친구들 만나면 숨어야 하고.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여자야. 나도 제대로 된 삶 살고 싶다고. 수영아, 당신은 회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뭐야? 그냥 당신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데 아내가 어떻게 살아?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꼴이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혼 서류 작성했어.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서 정리할 거야. 수영아,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좋아질 거야. 안 좋아져. 당신 회사 망할 거야. 나도 알아. 난 더 이상 당신 옆에 있고 싶지 않아. 수영이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쾅! 문이 닫혔다. 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이럴 수가. 20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나려 한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2022년 4월 이혼. 수영이는 정말로 이혼 서류를 가져왔다. 여기 사인해. 냉정한 목소리.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 분할은? 집은 당신 명의니까 당신이 가져. 난 아무것도 안 봐라. 대신 민지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민지는 당신이 뭘 해줄 수 있는데 등록금도 못 내주잖아.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수 없었다. 빨리 해. 시간 없어. 진우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수영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진우도 지쳐 있었다. 싸움, 다툼, 차가운 시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진우는 사인했다. 됐어. 수영이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나 이번 주 안으로 짐 빼고 나갈게. 응. 민지한테는 내가 말할게. 수영이는 돌아서서 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렇게 20년이 끝났다. 2022년 6월 그리고 진실. 이혼 후 2개월. 진우는 더욱 미친 듯이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잤다. 주말도 없었다. 오직 회사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다. 15명이던 직원이 이제는 7명. 김 부장도 결국 퇴사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서. 아니에요, 부장님. 이해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우는 웃으며 배웅했다.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는 무너져 내렸다. 제발, 제발 버텨야 해. 그런 어느 날, 진우는 우연히 강남역 근처에서 수영이를 봤다. 수영이? 수영이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남자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 그리고 수영이는 웃고 있었다. 진우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웃음. 남자가 수영이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수영이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에게 기대었다.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설마, 아니, 설마가 아니었다. 확실했다. 수영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멀리서 지켜봤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다. 남자가 운전하는 외제차에 함께 탔다. 벤츠 S클래스. 새 차였다. 대체 저 남자는 누구지? 진우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메모했다. 다음 날 진우는 아는 지인에게 부탁했다. 차량 번호로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이 사람 박민혁이라고 하네요. 강남에서 투자 컨설팅 회사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투자 컨설팅? 근데 대표님, 이 사람 좀 수상해요. 수상하다니? 제가 아는 형사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사기죄로.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기죄? 네. 결혼 빙자 사기, 투자 사기.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집행유예 받고 나왔대요. 젠장.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수영이, 넌 지금 사기꾼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진우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미 남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
그래. 내가 날 떠난 이유가 이거였구나. 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잘 살아봐, 수영아. 내 선택이니까. 그리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2022년 7월 마지막 기회. 회사는 정말 끝이었다. 대출 이자는 계속 쌓였고 거래처는 더 이상 물건을 안 받았다. 직원은 이제 5명. 공장 가동률은 30%. 은행에서는 담보부동산 경매 통지서를 보냈다. 회사 건물과 대표님 개인 아파트를 압류하겠습니다. 진우는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 그날 밤 진우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야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나는 어디쯤 있는 걸까? 진우는 옥상 난간에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보험금이라도 남으면 딸 민지가 학교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그때 대표님, 누군가 외쳤다. 진우는 눈을 떴다. 이 과장이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영업팀 과장. 대표님, 거기서 뭐 하세요? 이 과장, 내려오세요. 위험해요. 이 과장이 달려왔다. 진우를 난간에서 끌어내렸다. 대표님, 설마 그러시려던 건 아니시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과장은 진우의 어깨를 잡았다. 대표님, 포기하지 마세요. 이 과장,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뭘, 어떻게. 대표님, 제가 오늘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좋은 소식? 이 과장은 서류를 꺼냈다. 대성전자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제품 샘플 보더니 관심 있대요. 대성전자? 대성전자는 국내 1위 자동차 부품 회사였다. 거기서 납품 계약만 따내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미팅 잡혔어요. 대표님이 직접 오시래요. 진우의 눈에 빛이 들어왔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대표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과장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대표님, 전 대표님 믿어요. 20년 동안 이 회사 이끌어온 게 누구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과장, 대표님 같이 해봐요. 마지막까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그날 밤 진우는 다시 사무실로 내려왔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했다. 대성전자 미팅 준비.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 2022년 7월 18일 운명의 미팅. 진우는 새벽부터 준비했다. 10년 된 정장을 꺼내 입었다. 구겨진 부분을 다림질했다. 구두는 닳아서 바닥이 다 보였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닦았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밤새 준비했다. 우리 제품의 장점, 가격 경쟁력, 납품 일정,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오전 10시 대성전자 본사, 강남구 삼성동의 30층짜리 빌딩. 진우는 로비에 들어서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갔다. 구매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명이 앉아 있었다. 구매팀 이사, 과장, 그리고 품질팀 차장. 안녕하십니까. 진우정밀 대표 최진우입니다.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이사의 표정은 무뚝뚝했다. 진우는 자리에 앉았다. 그럼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시죠. 진우는 노트북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참았다. 침착하게. 저희 진우정밀은
자동차 엔진 부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20분 동안 열심히 설명했다. 제품의 우수성, 가격, 납품 능력. 하지만 이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이사가 입을 열었다. 최 대표님, 제품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사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 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5명으로 우리 물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월 5만 개가 필요한데요. 가능합니다.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고 필요하면 직원도 더 뽑겠습니다. 이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최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가 너무 불안정해 보입니다. 재무제표 보니까 부채 비율이 500%가 넘던데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계속 적자고요. 이런 회사와 거래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거는 어렵겠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사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품 품질은 보장합니다. 가격도 다른 곳보다 20% 싸게 드리겠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납품 안정성 문제예요. 안정성도 보장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만약 납품에 차질 생기면 위약금 물겠습니다. 최 대표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일어나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사는 한숨을 쉬었다. 최 대표님, 일어나세요. 이사님,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락드리죠. 그 말은 거절이라는 뜻이었다. 진우는 알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진우는 주저앉고 싶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그런데 3일 후 진우는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고 있었다. 이제 직원도 거의 없으니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다. 기계 정비, 청소, 재고 관리.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진우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대성전자 구매팀 이동현 이사입니다. 진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아, 이사님. 최 대표님,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소량 납품 계약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입니까? 네. 3개월간 월 5천 개씩 납품해 주시고 품질과 납기를 지키시면 본계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납기일은 절대 지키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계약 파기입니다.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품질 불량률 1%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됐다. 됐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 살았다. 회사가 살았다. 2022년 8월 재기의 시작. 대성전자와의 계약 후 진우는 미친 듯이 움직였다. 직원을 새로 뽑았다. 5명을 더 고용했다. 기계도 정비했다. 낡은 설비를 수리하고 중고 설비를 하나 더 들였다. 은행에 가서 대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대성전자 납품 계약서입니다. 이걸로 3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은행은 계약서를 확인하고
3개월 연장을 승인했다. 첫 납품일. 진우는 밤을 새워가며 제품을 만들었다. 품질 검사도 직접 했다. 불량률 0.3%. 완벽했다. 납품 트럭이 출발했다. 진우는 트럭을 배웅하며 기도했다. 제발, 문제없이. 다음 날 대성전자에서 연락이 왔다. 최 대표님, 품질 검수 완료했습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물량도 부탁드립니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2022년 9월 12월 성장. 대성전자 납품은 계속 성공적이었다. 3개월간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기지 않았다. 품질 불량률도 0.5% 이하로 유지했다. 그리고 12월 대성전자에서 연락이 왔다. 최 대표님, 본계약 체결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물량을 늘리겠습니다. 월 3만 개로. 3만 개요? 가능하시죠? 물론입니다. 진우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월 3만 개면 연매출 10이요? 충분히 회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최 대표님. 네. 우리 협력사 네트워크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관심 가질 겁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진우는 공장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겨울 하늘. 드디어 일어섰다. 2023년 폭발적 성장. 2023년은 진우에게 기적 같은 해였다. 대성전자의 추천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연락이 왔다. 현대, 기아, 르노 삼성 모두 진우정밀의 제품에 관심을 보였다. 계약이 줄줄이 체결되었다. 직원은 5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 공장도 옆 건물을 하나 더 임대했다. 매출은 2023년 상반기에만 30억, 하반기에는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새로운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다. 생산성이 3배 향상되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말 진우는 회계사에게 연락을 받았다. 대표님, 올해 매출 집계 나왔습니다. 얼마죠? 102억입니다. 뭐라고요? 102억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연매출 100억 달성하셨어요. 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100억? 1년 전만 해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회사가 이제는 연매출 100억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표님, 올해 순이익이 18억입니다. 18억? 네. 부채도 많이 갚으셨고요. 이제 회사 재무 구조가 아주 건강합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해냈다. 내가 해냈어.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진우야? 진우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 목소리.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 수영이? 응, 나야. 1년 8개월 만에 듣는 전처의 목소리였다. 2024년 1월 재회. 무슨 일이야?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냥 안부 궁금해서. 안부? 진우는 비웃음을 흘렸다. 1년 8개월 만에 갑자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진우야,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만나? 무슨 이유로? 할 이야기가 있어. 제발. 수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가 달라졌다. 예전에 차갑고 당당했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언제? 내일 저녁 어때? 우리 자주 가던 그 카페. 알았어.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설레는 게 아니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저녁 카페. 진우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이태원의 작은 카페. 20년 전 수영이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었다. 그때 이후로 기념일마다 이곳에 왔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발걸음이 끊겼다. 진우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10분 후 카페 문이 열렸다. 수영이가 들어왔다. 진우는 깜짝 놀랐다. 수영이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코트, 그리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1년 8개월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진우야, 앉아. 수영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진우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커피 마실래? 응. 아메리카노로. 진우는 카운터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커피가 나오는 동안 수영이를 관찰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불안해하고 있었다. 커피를 가져다 주자 수영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그래서 무슨 일이야?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수영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진우야, 나 잘못했어. 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수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힘들 때 곁을 지켜주지 못한 것, 이혼하자고 한 것, 모두 다 내 잘못이야.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수영이를 바라봤다. 나 너무 후회하고 있어. 당신을 떠난 게. 왜? 진우가 물었다. 왜 후회해?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걸 뒤늦게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아니, 진우가 잘라 말했다. 그게 아니지? 뭐, 내가 돈을 벌게 됐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수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 회사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잖아. 연매출 100억. 뉴스에도 나왔지. 중소기업 재기 성공 사례로. 진우는 차갑게 웃었다. 그거 보고 연락한 거잖아. 수영이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 솔직하게 인정했다. 나, 내 회사 기사 봤어. 그래서 연락했어. 역시. 하지만 수영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진짜로 당신이 보고 싶었어. 후회했고. 후회? 진우가 비웃었다. 수영아, 넌 날 버렸어. 힘들 때, 가장 필요할 때. 알아. 알고 있어. 그리고 바람 폈지. 수영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다 알아. 박민혁이랑 만난 거. 강남에서 만나는 거 봤어. 사기꾼이던데? 그 남자. 수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진우야, 나 속았어. 당연하지. 사기꾼한테 속은 거니까. 그 사람이 투자한다고, 큰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수영이는 흐느꼈다. 내가 가진 돈 다 줬어. 5천만 원.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 전부. 그래서 사라졌어. 연락도 안 돼. 전화번호도 바뀌고.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난 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수영이가 진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진우는 손을 뺐다. 손대지 마. 진우야. 수영아, 난 이제 당신에게 아무 감정도 없어. 그럴 리 없어.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20년? 그 20년을 당신이 깼잖아.
진우는 일어났다. 난 간다. 진우야. 수영이가 진우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진우가 돌아봤다. 무슨 기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진우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다시 합치자. 우리 결혼 다시 하자. 미쳤어? 진우야, 나 진심이야.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 당신 곁에서 잘 지킬 수 있어. 진우는 수영이의 손을 떼어냈다. 수영아, 정신 차려. 진우야, 우리 끝났어. 1년 8개월 전에.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수영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다. 당신 아직 날 사랑하잖아. 안 그래? 사랑? 진우는 냉소를 지었다. 사랑은 진작에 식었어. 당신이 날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떠났을 때. 진우야, 이제 그만 헛된 기대하지 마. 난 당신한테 돌아갈 생각 없어. 진우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다. 뒤에서 수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2024년 1월 집요한 접근. 그 후로 수영이의 연락은 계속되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다. 진우야,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더 만나줘. 제발. 우리 딸 민지 생각해서라도. 진우는 모두 무시했다. 읽지도 않고 삭제했다. 하지만 수영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진우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대표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손님? 여자분인데 대표님 아내라고.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들여보내지 마. 네, 그 사람 내보내. 지금 당장. 하지만 빨리. 직원이 당황하며 나갔다. 진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수영이가 서 있었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다. 수영이는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진우는 블라인드를 내렸다. 대표님, 저 여자분이 안 가시는데요. 경비 불러. 내보내. 알겠습니다. 10분 후 수영이는 경비에게 이끌려 나갔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집착하는 거야? 2024년 2월 민지. 어느 날 저녁 진우는 딸 민지에게 전화를 받았다. 아빠, 민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 봤어? 진우는 침묵했다. 봤구나. 엄마가 그러더라. 아빠 만났다고. 아빠, 엄마 지금 많이 힘들어. 그건 나도 알아. 엄마가 사기당했대. 돈도 다 잃고. 그래. 아빠,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어? 진우는 눈을 감았다. 민지야, 난 부모님이 다시 합치면 좋겠어.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 민지야, 그건 안 돼. 왜? 끝난 거야. 너희 엄마랑 나는. 하지만 아빠는 엄마 아직 사랑하잖아. 사랑 안 해. 거짓말. 아빠 목소리 들으면 알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제발. 엄마 용서해줘.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정말로.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 부탁이야. 우리 가족 다시 합치자. 민지야. 아빠가 돈 많이 벌었다며.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수영이가 민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민지야, 내 엄마가 그런 이야기 하라고 했지? 응. 민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아빠한테 부탁해달래. 다시 합치자고. 진우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식까지 이용하다니. 민지야, 아빠 말 잘 들어. 응.
아빠는 내 엄마랑 다시 합칠 생각 없어. 절대로. 아빠. 하지만 너는 아빠 딸이야. 아빠가 책임질 거고 내가 필요한 건 다 해줄게. 엄마 일에 휘말리지 마. 알았지? 응. 전화를 끊고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수영아, 너 정말. 2024년 3월 수영이의 제안. 수영이의 연락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이가 문자를 보냈다. 진우야, 내일 꼭 만나줘. 제안이 있어. 우리 둘 다 윈마이너스 윈할 수 있는 제안. 진우는 문자를 보고 코웃음 쳤다. 제안? 무슨 제안?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다. 대체 뭘 제안한다는 건지. 진우는 답장을 보냈다. 마지막이다. 내일 오후 3시 회사 앞 카페로 와. 다음 날 카페. 수영이는 정확히 3시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화장을 하고 왔다.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경 쓴 티가 났다. 진우야, 앉아. 그래서 무슨 제안인데? 수영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뭔데? 혼인신고서야. 진우는 어이가 없었다. 또 그 소리야? 나 다시 안 결혼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 수영이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우리 재혼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난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재산도 돈도. 진우는 수영이를 빤히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혼전계약서 쓸게. 당신 재산에 대한 권리 일체 포기한다고. 이혼하면 위자료도 안 받을게. 그냥 당신 옆에만 있게 해줘. 부부로서. 진우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정말로 혼전계약서였다.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상속권 포기, 위자료 청구권 포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왜 이런 걸 써? 당신이 날 의심하니까. 내가 돈 때문에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잖아. 사실이잖아. 맞아. 처음엔 그랬어. 수영이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성공한 거 보고 후회됐어. 그래서 연락했어. 솔직히 인정할게. 하지만 당신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수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돈이 아니었어. 당신이었어. 내 곁에 있어주던 사람. 날 사랑해주던 사람. 수영아, 나 지금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돈 다 잃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이제 아무도 없어. 수영이는 흐느꼈다. 제발 당신만은 날 받아줘. 응? 돈은 정말 필요 없어. 그냥 당신 옆에만 있게 해줘. 진우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한참을 말없이 수영이를 바라봤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딸을 낳고 키운 사람, 그 세월이 거짓일 순 없었다. 하지만 안 돼.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왜? 수영아, 넌 날 배신했어. 알아. 힘들 때 떠났고 바람 피웠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진우는 일어났다. 나 더 이상 당신 믿을 수 없어. 계약서를 써도 마찬가지야. 진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진우는 수영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난 이제 당신 사랑하지 않아. 정말로. 수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럴 리 없어. 있어. 사랑은 진작에 식었어. 아니야. 당신 거짓말하는 거야. 수영이가 소리쳤다. 당신 아직 날 사랑해.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무관심했으면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냥 무시했겠지. 수영이는 울면서 말했다. 근데 당신은 화내고 있어.
아직 날 사랑하니까. 내가 상처 줘서 화난 거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정말로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진우야. 수영이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변했어. 당신한테 잘할 수 있어. 진우는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수영이의 손이 너무 차가웠다. 얼어붙은 것처럼. 그리고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수영이를 내려다봤다. 초췌한 얼굴, 깊은 눈가의 주름, 말라버린 손. 이 사람, 진짜 힘들었구나. 순간 연민이 느껴졌다. 하지만 안 돼. 진우는 손을 뿌리쳤다. 나 생각해 볼게. 정말? 수영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약속은 못해. 그냥 생각만 해보겠다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진우야. 수영이는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진우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2024년 3월 말 회사. 진우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머릿속에는 온통 수영이 생각뿐이었다. 다시 합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이 과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차 한잔 하시죠. 아, 고마워. 이 과장은 커피를 내려놓고 앉았다. 대표님,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응? 표정이 안 좋으세요. 회사 일 때문인가요? 아니야. 회사는 괜찮아. 그럼 개인적인 일인가요?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 과장, 만약 당신이라면. 네. 배신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용서할 수 있어? 이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전 부인분 이야기세요? 어떻게 알았어? 대표님, 다 알고 있어요. 요즘 회사 앞에 자주 오시잖아요. 아, 저희 직원들도 다 봤어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분이 다시 합치자고 하시나요? 응. 대표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 솔직히. 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미운 것도 맞고 미안한 것도 맞고 복잡해. 대표님, 이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제 생각은요, 용서는 해도 되는데 다시 합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특히 힘들 때 떠난 사람은. 지금은 대표님이 성공했으니까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다시 힘들어지면 또 떠날 수도 있어요. 이 과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리고 대표님, 용서와 복합은 다른 거예요. 복합? 네. 용서는 대표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하는 거고요. 복합은, 그건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지금 대표님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세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못하겠어. 그럼 답 나온 거 아닌가요? 이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표님 인생이에요. 대표님이 행복해야죠. 2024년 4월 결정. 진우는 수영이를 다시 만났다. 같은 카페. 수영이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진우야, 생각해봤어? 응. 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영아, 미안한데. 수영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 되는 거야? 그치? 응. 왜? 난 널 신뢰할 수 없어. 진우야, 넌 나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 그게 쉽게 지워지지 않아. 수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정말 변했는데. 알아. 그것도 믿어. 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럼 시간을 줄게. 천천히 다시 신뢰 쌓아갈게. 수영아. 진우가 수영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자. 20년 함께한 세월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수영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나 정말 후회돼. 나도 후회 많이 했어. 하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야. 진우는 수영이의 손을 놓았다. 잘 살아. 그리고 진우는 봉투를 꺼냈다. 이거 뭔데? 3천만 원 들어있어. 생활비로 써. 진우야, 나 돈 필요 없다고 했잖아. 이건 동정이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야. 민지 엄마니까. 수영이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싫어. 난 당신 돈 필요 없어. 당신이 필요한 거야. 수영아, 이 돈 받으면 정말 끝인 것 같아. 싫어. 수영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진우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잘 있어, 수영아. 진우는 일어나서 카페를 나갔다. 뒤에서 수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2024년 5월 수영이의 변화. 그 후로 수영이의 연락은 뚝 끊겼다. 진우는 가끔 궁금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2개월 후 진우는 우연히 민지를 만났다. 아빠, 민지야. 오랜만이다. 응? 아빠 점심 먹었어? 아니, 이제 먹으려던 참이야. 같이 먹자. 둘은 근처 식당에 들어갔다. 밥을 먹으면서 민지가 물었다. 아빠 엄마 봤어? 아니, 요즘 연락 없던데. 엄마 요즘 많이 변했어. 변했다니? 응, 일 시작했대. 진우는 깜짝 놀랐다. 일? 무슨 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시급 받으면서. 수영이가? 응. 처음엔 힘들어 하더니 이제는 괜찮대. 오히려 일하는 게 좋다고.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카페 유니폼을 입은 수영이.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표정이 밝았다. 그리고 아빠가 준 돈으로 작은 원룸 얻었대. 혼자 살면서 자립하려고. 아빠한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대.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진우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뿌듯함? 아니면 아쉬움? 엄마가 그러더라.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철없었대. 그리고 아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대. 좋은 사람 만나서. 민지는 아빠를 보며 물었다. 아빠는 어때? 아직도 엄마 생각해?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괜찮아. 정말? 응. 이제 진짜 놓아준 것 같아. 민지는 웃었다. 다행이다. 아빠도 엄마도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 거네. 그런가 보다. 2024년 7월, 그리고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 진우는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비서가 말했다. 대표님,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손님? 네, 여자분인데. 이름은 안 밝히셨고요. 진우는 짜증이 났다. 또 수영이가?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우는 얼어붙었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수영이가 아니었다. 전혀 다른 여자였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분위기의 여자. 명품 옷에 고급 가방. 그리고 그녀는 웃고 있었다. 차갑게. 최진우 대표님이시죠? 누구세요? 저요? 박민혁의 약혼자였던 사람이에요.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민혁? 수영이를 속인 그 사기꾼. 저를 만나러 온 이유가 뭔가요? 복수하러 왔어요. 여자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 전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뭐라고요? 한수영. 그 여자 때문에 민혁이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 네. 한수영이 사기죄로 고소했거든요. 증거도 제대로 잡아서. 진우는 놀랐다. 수영이가? 그래서 제 결혼은 깨졌고요. 민혁이 재산도 다 압류당했어요. 다 당신 전처 때문이에요. 여자는 진우를 노려봤다. 그래서 왔어요. 복수하러. 무슨 복수를 하시려고. 당신 회사 망하게 할 거예요. 여자는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특허 침해 소송. 당신 회사 제품 중에 저희 회사 특허 침해한 게 있더라고요. 그럴 리 없는데요. 증거 다 있어요. 소송 걸면 당신 회사 큰 타격 입을 거예요. 여자는 비웃었다. 물론 합의할 수도 있죠. 합의금 50억 내시면. 50억? 네. 그게 싫으면 법정에서 봐요. 어차피 저도 당신 회사 이미지는 바닥이겠지만요. 여자는 일어났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대표님.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다. 진우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수영이었다. 여보세요? 진우야, 나 수영이야. 수영아, 미안해. 내가 또 당신한테 피해를 끼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박민영 약혼자였다는 여자. 만났지? 어떻게 알았어? 그 여자가 나한테도 협박했어. 당신한테 가겠다고. 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야,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민혁이 고소하는 바람에. 아니야. 잘한 거야. 사기꾼은 처벌받아야지. 하지만 당신한테 피해가.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진우야. 수영아, 걱정하지 마. 나 이제 예전의 나 아니야. 진우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제는 내가 복수할 차례야. 2024년 7월 전쟁 준비. 진우는 즉시 변호사를 불렀다. 이 서류 좀 봐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특허 침해 주장이네요. 승산이 어때요? 일단 그쪽 특허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대표님,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니요? 저희 제품이 특허 출원한 게 2020년이잖아요. 근데 상대방 특허는 2021년이에요. 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우리가 먼저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 걸 베낀 거죠. 확실해요? 네.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보니 명확합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좋아. 그럼 우리가 역으로 소송 걸읍시다. 네. 저 여자가 우릴 협박한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특허 침해로 고소합시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도 함께 고소할 수 있어요. 좋아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여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최 대표님 결정하셨어요? 네, 결정했습니다. 합의금 내시는 거죠? 아니요. 진우는 차갑게 말했다. 소송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역으로 소송 걸었어요. 특허 침해와 무고죄로. 뭐?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들이 우리 특허를 침해한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2020년에 특허 출원했고 당신 회사는 2021년이에요. 증거 다 있습니다. 그럴 리.
변호사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죠. 그럼, 뚝.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속이 시원했다. 이제 시작이야. 2024년 8월 수영이의 재등장. 소송은 진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상대방 회사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다. 진우는 거절했다. 합의금 30억 주세요. 그럼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30억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진우는 승리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다. 30억의 합의금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렸다. 매출은 2024년 상반기에만 80억, 연말에는 150억을 돌파할 전망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런 어느 날, 진우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혼자서.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진우 씨.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수영이었다. 수영아? 점심 먹고 있었구나. 방해했니? 아니. 앉아. 수영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말라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다.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괜찮아. 수영이는 미소 지었다. 민지한테 들었어. 소송 이긴 거. 축하해. 고마워. 진우 씨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렇게까지 일으켜 세우다니. 혼자가 아니었어. 직원들이 도와줬지. 둘은 잠시 침묵했다. 수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우 씨, 나 사과하러 왔어. 사과? 응. 진심으로. 수영이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당신이 힘들 때 떠나고 바람 피우고 다시 돈 때문에 돌아오고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수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우 씨,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진우는 수영이를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진우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더 강해진 것 같아. 진우 씨,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날 단련시켰어.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해. 수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수영아, 너도 잘 살아. 새로운 인생 살아. 응. 수영이는 눈물을 닦았다. 진우 씨, 나 요즘 생각 많이 했어. 무슨 생각?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돈만 쫓아다녔나? 수영이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뭔데? 사람이야. 곁에 있어주는 사람. 수영이는 진우를 보며 말했다. 진우 씨 같은 사람.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멋진 거야. 나 이제 그런 사람 되려고 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둘은 웃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다. 그럼 나 가볼게. 일해야 해서. 어디서 일하는데? 근처 카페. 시급 받으면서.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 오히려 뿌듯해. 수영이는 일어났다. 진우 씨,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너도. 수영이는 미소 지으며 식당을 나갔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잘 살아, 수영아. 2024년 9월 그녀의 등장. 어느 날 진우는 대성전자 미팅에 참석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 회의실에 들어가니 낯선 얼굴이 보였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낯선 얼굴이 보였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단정한 정장의 지적인 분위기. 안녕하세요, 최진우 대표님. 저는 대성전자 신규 프로젝트 팀장 강은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진우는 악수를 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대표님 회사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제기 신하라고들 하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강은혜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3년간 장기 계약, 연매출 50억 규모.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은혜가 다가왔다. 대표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지금요? 네.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카페.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강은혜는 아메리카노를, 진우는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기사 봤어요. 3년 전만 해도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강은혜는 진우를 바라봤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었죠. 진우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옥상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진짜로. 그렇게까지요? 네. 그런데 직원 하나가 말려줬죠.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잡았고, 대성전자 계약이요?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강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진우는 놀라서 강은혜를 봤다. 전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도박에 빠졌어요. 빚만 잔뜩 지고. 저도 힘들었죠. 애들 둘 데리고 혼자 키우면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강은혜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애들 때문에라도.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애들도 잘 크고 있고, 저도 팀장까지 됐고, 대단하시네요. 대표님도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대표님,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우는 당황했다. 아,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군요. 강은혜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저는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진우는 그녀의 눈을 봤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호감? 대표님,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2024년 10월 수영이의 질투. 강은혜와 진우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변해갔다. 대표님 취미가 뭐예요? 등산이요. 요즘은 바빠서 못 가지만 저도 등산 좋아해요. 다음에 같이 갈래요? 좋죠. 둘은 주말에 북한산에 갔다. 맑은 가을 날씨. 단풍이 아름다웠다. 와, 경치 정말 좋다. 강은혜는 환하게 웃었다. 진우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은혜 씨, 커피 드실래요? 네. 둘은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강은혜가 직접 싼 김밥. 와, 맛있네요. 다행이다. 요리 잘 못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자연스러웠다. 편안했다. 그리고 진우는 깨달았다. 이게 연애하는 기분이구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하산하면서 강은혜가 물었다. 대표님, 전 부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궁금하세요? 네. 대표님 같은 분을 떠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처음엔? 네. 회사가 잘 될 때는 정말 행복했죠. 근데 힘들어지니까 변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날 무시하고 결국 바람 피우고 떠났죠. 강은혜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이제는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진우는 강은혜를 봤다. 은혜 씨 덕분에. 강은혜는 얼굴이 빨개졌다. 저 때문에요? 네. 은혜 씨 만나면서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저도요. 대표님 만나면서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때 진우야. 누군가 소리쳤다. 진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수영이었다. 수영아, 여기서 왜? 수영이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민지한테 들었어. 오늘 등산 온다고. 그래서 나도 같이 가고 싶어서. 수영이는 강은혜를 봤다. 이분은 누구예요? 아, 저는 대성전자 강은혜입니다. 대성전자? 수영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우야, 너 지금 이 사람이랑 사귀는 거야? 수영아, 그건 대답 안 해도 알겠어. 손잡고 있었잖아. 수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영아, 우리 이혼했잖아. 알아. 알고 있어. 근데 수영이는 울먹였다. 난 아직 널 잊지 못했는데. 수영아, 진우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나한테 돌아와줘. 강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자리 피울게요. 아니에요, 은혜 씨. 같이 계세요. 진우는 수영이를 똑바로 봤다. 수영아, 우리 끝났어. 진짜로. 아니야. 나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 은혜 씨랑. 진우야, 넌 너대로 새로운 인생 살아. 날 놓아줘. 수영이는 주저앉아 울었다. 난 어떻게 해? 난 너밖에 없는데. 진우는 안타까웠지만 단호했다. 수영아, 일어나. 그리고 가. 진우야, 가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수영이는 놀라 일어났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진우를 봤다. 알았어. 갈게. 수영이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전 부인분, 아직 대표님 사랑하시나 봐요. 알아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진우는 강은혜를 봤다. 나 이제 앞만 보고 싶어요. 강은혜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2024년 11월 수영이의 마지막 시도. 수영이의 집착은 계속되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를 수십 통 걸고 심지어 강은혜에게까지 연락했다. 강은혜 씨죠? 저 한수영이에요. 진우 전 부인. 네. 무슨 일이세요? 부탁 하나만 할게요. 진우 좀 떠나줄래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이미 깨진 가족 아닌가요? 강은혜의 차가운 말에 수영이는 할 말을 잃었다. 저 진짜 진우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왜 버렸어요? 힘들 때? 그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책임지셔야죠. 혼자서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부인께서 진우 대표님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돈 벌게 되니까 돌아온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수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진우 대표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대표님도 절 좋아하시고요. 이제 놓아주세요. 대표님 위해서라도. 뚝. 전화가 끊어졌다. 수영이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해? 2024년 12월 수영이의 각성.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영이는 상담센터를 찾았다. 심리상담사와 마주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 집착을 끊고 싶어요. 누구에 대한 집착인가요? 전 남편이요. 수영이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혼한 것, 후회한 것, 다시 만나려 한 것, 그리고 거부당한 것.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수영 씨,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지금 전 남편을 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진짜 사랑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랑해서요. 정말요? 상담사는 수영이를 똑바로 봤다. 혹시 외로워서는 아닐까요? 아니면 안정감을 찾아서? 전 남편이 성공해서 다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요? 수영이는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수영 씨,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야 해요. 지금 전 남편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해 보이나요? 네. 그럼 놓아줘야죠. 수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난 너무 외로워요. 알아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전 남편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채워야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해요.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수영 씨, 지금부터 수영 씨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전 남편 아닌 수영 씨를 위해서.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나를 위해 사는 거. 수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노력해 볼게요. 2025년 1월 새해. 새해가 밝았다. 진우는 강은혜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와, 바다 정말 예쁘다. 그러게요. 둘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표님, 올해 목표가 뭐예요? 회사 더 키우고, 그리고 진우는 강은혜를 봤다. 은혜 씨랑 행복하게 지내는 거요. 강은혜는 얼굴이 빨개졌다. 저도요. 은혜 씨,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 은혜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진우는 강은혜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저야말로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맞췄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행복했다. 2025년 1월 수영이의 마지막. 같은 시각. 서울의 작은 원룸. 수영이는 혼자 앉아 있었다. 핸드폰에는 진우의 사진이 떠 있었다. 강은혜와 함께 찍은 사진. SNS에 올라온 거였다. 둘은 행복해 보였다. 수영이는 한참을 사진을 보다가 천천히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진우의 번호.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진우야, 행복해. 은혜 씨 잘 만났다.
부럽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노력해 볼게. 나를 위해서.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정말로. 잘 살아. 문자를 보내고 수영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련했다. 정말로 놓아준 것 같았다. 잘 살아, 진우야. 2025년 2월 청천벽력. 진우와 강은혜의 관계는 순조로웠다. 둘은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다. 회사 직원들도 모두 알게 되었고 축하해줬다. 대표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은혜 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우는 행복했다. 회사도 잘 되고 연인도 생기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경찰이 찾아오셨는데요. 경찰? 네. 조사 협조 요청이래요. 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조사? 회의실로 가니 형사 2명이 앉아 있었다. 최진우 대표님이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강은혜 씨 아시죠?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제 여자친구인데요. 무슨 일 있나요? 형사는 서류를 꺼냈다. 강은혜 씨가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네, 대표님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 나왔습니다. 진우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은혜 씨가 사기를? 네. 고소인은 박민혁의 누나 박선희 씨입니다. 박민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설마 강은혜 씨와 박민혁 씨가 한 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박민혁 씨가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면 강은혜 씨가 그 돈을 세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진우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표님을 타겟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은혜 씨가 대성전자에 입사한 것도 대표님께 접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사는 증거 자료를 보여줬다. 강은혜와 박민혁의 통화 기록. 진우 완전히 넘어왔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좋아. 그럼 결혼까지 가자. 재산 절반은 우리 거야. 진우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다. 이럴 수가. 대표님, 강은혜 씨한테 돈 빌려주신 적 있나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그럼 피해는 없으신 거고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주의하세요. 연락 오면 바로 신고해 주시고요. 형사들은 일어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혜 씨가 사기꾼이었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그렇게 진심 같았던 사람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진우는 핸드폰을 꺼내 강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은혜 씨, 지금 어디예요? 저요? 회사에 있어요. 왜요? 만나야겠어요. 지금 당장.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 30분 후 둘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강은혜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다. 진우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급하게 부르시고. 은혜 씨,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네. 은혜 씨, 박민혁 알아요? 강은혜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진우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경찰한테 들었어요. 은혜 씨가 박민혁이랑 한 팀이었다고. 나한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죠? 강은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었다. 차갑게. 후.
들켰네. 진우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은혜 씨. 맞아요. 다 계획이었어요. 강은혜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박민혁이 한수영한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선 거죠. 대성전자 입사한 것도, 당신한테 접근한 것도, 연애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강은혜는 비웃었다. 목표는 결혼. 그리고 재산 절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쉽죠?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넘어와요. 강은혜는 냉소를 지었다. 당신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혼했다고 애들 키운다고 하니까 바로 동정했죠. 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나 이혼 안 했어요. 애들도 없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당신 마음 얻으려고 한 거죠.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은혜 씨. 아니, 당신 양심도 없어요? 양심? 그게 밥 먹여줘요? 강은혜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이제 들켰으니 할 수 없죠. 다음 타겟 찾아야겠네. 아, 그리고 진우 씨. 강은혜는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 진짜 호구예요. 한수영한테도 당하고, 나한테도 당하고, 남자가 그렇게 순진하면 안 되죠. 그 말에 진우는 폭발했다. 닥쳐.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반드시 벌 받을 거예요. 벌, 받으면 받죠. 근데 증거 있어요? 난 당신한테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그리고 연애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기가 아니라 그냥 헤어진 거죠. 강은혜는 비웃으며 카페를 나갔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젠장, 젠장, 두 번째였다. 또 배신당했다. 또 속았다. 나, 진짜 바보구나. 2025년 2월, 민지의 위로. 그날 밤, 진우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소주병이 벌써 3병째. 아, 인생이 뭔지 모르겠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민지가 서 있었다. 아빠, 민지야. 왜? 엄마한테 들었어. 아빠 힘든 일 있다고. 엄마가? 응. 엄마가 걱정하시더라.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민지는 안으로 들어와 술병들을 치웠다. 아빠, 술 그만 마셔. 민지야. 아빠 진짜 바보 같아. 무슨 소리야? 2번이나 속았어. 2번이나.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만? 민지는 아빠를 안았다. 아빠 아니야. 아빠 잘못 아니야. 잘못이야. 내가 너무 순진한 거야. 아니야. 민지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는 착한 거야. 사람을 믿는 거고. 그게 잘못은 아니야. 나쁜 건 사람들을 속이는 그 나쁜 사람들이야. 아빠가 아니라. 민지는 눈물을 닦아줬다. 아빠, 울지 마. 아빠 우는 거 보기 싫어. 민지야.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회사 망할 뻔했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웠잖아. 이번에도 할 수 있어. 민지의 말에 진우는 조금 진정됐다. 고마워, 민지야. 아빠, 나 계속 여기 있을게. 혼자 두지 않을게. 그날 밤 민지는 아빠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진우는 딸의 따뜻함에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2025년 3월 수영이의 등장.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민지가 해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아빠, 오늘 회사 가지 마. 좀 쉬어. 아니야, 괜찮아. 이래야 정신이 차려질 것 같아. 아빠,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다. 민지가 문을 열었다.
엄마, 민지야. 아빠 계시니? 수영이었다. 진우는 놀라서 일어났다. 수영아, 진우 씨, 괜찮으세요? 수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들었어요. 강은혜 씨한테 당했다고. 어떻게 알았어? 민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왔어요. 수영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민지야, 잠깐 나가 있을래? 엄마랑 아빠 이야기 좀 할게. 응. 민지가 나가자 수영이가 진우 옆에 앉았다. 진우 씨, 정말 미안해요. 왜요? 내가 박민혁을 끌어들인 것 같아서요. 내가 사기 당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못 접근했을 텐데. 수영 씨 잘못 아니에요. 나쁜 건 그 사기꾼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진우는 민지가 해준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뭐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진우는 수영이를 봤다. 수영 씨는 비록 나를 떠났지만 악의는 없었어요. 그냥 힘들어서 도망친 거죠. 진우 씨. 하지만 강은혜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접근한 거예요. 진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아, 내가 진짜 바보같이 당했구나 싶어요. 아니에요. 진우 씨 잘못 아니에요. 수영이도 눈물을 흘렸다. 진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진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수영이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 씨, 나 이제 진짜 놓을게요. 네, 당신한테 집착하는 거 그만둘게요. 상담받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수영 씨, 이제는 나 혼자 잘 살아볼게요. 당신 걱정 안 하게. 수영이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진짜 좋은 사람. 강은혜 같은 가짜 말고. 진우는 수영이를 바라봤다. 많이 변했다. 예전의 수영이가 아니었다. 고마워요, 수영 씨. 뭐가요? 이렇게 와줘서. 당연하죠. 우리 20년 함께 살았는데. 둘은 웃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다. 진우 씨,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네. 수영이는 일어났다. 나 갈게요. 민지 잘 부탁해요. 당연하죠. 수영이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봤다. 진우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요. 네. 복수하세요. 복수요? 네. 강은혜한테, 그리고 박민혁한테. 수영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 피해 볼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수영이는 미소 지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2025년 3월, 복수의 시작. 다음 날 수영이는 진우를 만났다. 이게 뭐예요? 박민혁과 강은혜의 범죄 증거들이에요. 수영이는 USB를 내밀었다. 내가 몰래 모은 거예요. 박민혁한테 당했을 때. 이게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네요. 다 있어요. 진우는 놀라서 수영이를 봤다. 왜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복수하려고요. 언젠가는. 수영이는 차갑게 웃었다. 근데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기회를. 이제 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진우 씨와 함께라면. 진우는 USB를 받아들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경찰에 제출하세요.
이 증거면 충분해요. 박민혁은 다시 감옥 가고 강은혜도 같이 갈 거예요. 하지만 그게 복수가 될까요? 될 거예요. 수영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들한테 제일 아픈 건 자유를 잃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잃는 거죠. 진우 씨, 이번에는 당하지 마세요. 공격하세요. 수영이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2025년 4월 더칠로타. 진우는 강은혜에게 연락했다. 은혜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진우 씨, 왜 갑자기? 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할 이야기 없는데요? 있어요. 중요한 거. 진우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돈 이야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얼마죠? 만나서 얘기해요. 내일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그 레스토랑.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수영이에게 연락했다. 됐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좋아요. 계획대로 하세요. 2025년 4월 15일 복수의 날. 저녁 7시 레스토랑. 강은혜가 먼저 와 있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진우 씨 왔네요. 네. 진우는 앉았다. 그래서 무슨 돈 이야기죠?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은혜 씨가 저한테 접근한 이유. 그게 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드릴게요. 강은혜의 눈이 반짝였다. 얼마를? 10억? 10억?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진우는 서류를 꺼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강은혜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혼인신고서였다. 결혼 하자고요? 네. 그럼 재산 절반이 은혜 씨 거잖아요. 그게 50억이 넘어요. 10억이 아니라 50억 드릴게요. 대신 3년만 같이 살아주세요. 강은혜는 진우를 의심스럽게 봤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외로워서요. 진우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은혜 씨 아니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기라도 좋아요.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진우 씨, 제발이요. 진우는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강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완벽한 호구네. 좋아요. 결혼하죠. 정말요? 네. 대신 계약서 써요. 3년 후 이혼하고 재산 분할 확실히 하는 거. 당연하죠. 진우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이미 준비했어요. 강은혜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완벽해. 이거면 50억은 따놓은 당상이야. 좋아요. 사인할게요. 강은혜가 사인하는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강은혜 씨 맞으시죠? 네. 사기죄와 공갈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강은혜는 당황했다. 이게 무슨... 진우가 일어났다. 은혜 씨, 아니 강은혜 씨. 진우는 차갑게 웃었다. 제대로 걸렸네요. 무슨 소리예요? 방금 사인한 거 계약서 아니에요. 자백서예요. 뭐? 진우는 서류를 보여줬다. 박민혁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속였음을 인정한다. 라고 적혀 있죠. 강은혜는 서류를 다시 봤다. 정말로 자백서였다. 이게 꼼꼼히 읽지 않은 당신 잘못이죠. 진우는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요. 50억 받겠다고 한 것도 당신, 이 새끼. 강은혜가 진우를 때리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얌전히 하세요. 나라고. 강은혜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진우 씨,
당신 이렇게는 안 돼. 나 변호사 선임할 거야. 당신 고소할 거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진우는 차갑게 말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강은혜는 끌려나갔다. 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끝났네. 그때 수영이가 나타났다. 진우 씨, 수고했어요. 수영 씨, 어때요? 속이 시원하죠?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시원하진 않아요. 그냥 허무해요. 그래요? 네. 복수해도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진우는 의자에 앉았다. 그냥 지쳤어요. 수영이는 진우 옆에 앉았다. 진우 씨,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세요. 어떻게요?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사세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진우는 수영이를 봤다. 나, 이제 사람이 무서워요. 또 속을까봐. 알아요. 저도 그래요. 수영이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진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날 자격 있어요. 수영이는 미소 지었다.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2025년 5월 그 후 강은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민혁은 징역 5년. 둘 다 감옥에 갔다. 진우는 평온을 되찾았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다. 2025년 상반기 매출 90억. 연말에는 200억을 돌파할 전망이었다. 직원도 80명으로 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다. 나 정말 행복한 걸까? 돈도 벌고 회사도 성장하고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사람이 그립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웠다. 2025년 6월 마지막 만남. 어느 날 수영이가 진우를 만나자고 연락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인사하러요. 인사? 네. 마지막 인사. 둘은 이태원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 여기.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20년도 더 됐죠?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진우 씨, 나 다음 달에 부산으로 내려가요. 부산으로요? 네. 새로 시작하려고요. 서울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그곳에서 작은 카페 하나 열 거예요. 아빠가 해주신 돈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고마워요. 응원해줘서. 수영이는 미소 지었다. 진우 씨, 나 이제 진짜 놓을게요. 네. 당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나처럼 이상한 사람 말고. 수영 씨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이상했어요. 돈만 쫓아다니고 당신 무시하고. 수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진짜 미안해요. 진우 씨. 괜찮아요. 이제 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영 씨도 행복하세요. 부산에서. 네. 노력할게요. 둘은 일어나 포옹했다. 마지막 포옹. 안녕히 가세요, 진우 씨. 안녕히 가세요, 수영 씨. 수영이는 카페를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진우도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2025년 7월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진우는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다.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입니다. 삼성전자요? 네. 그쪽에서 우리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답니다. 좋네요. 진행하죠. 회의가 끝나고 비서가 말했다. 대표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손님? 네. 삼성전자 담당자분이래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우는 멈칫했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30대 초반의 여자, 단정한 정장의 지적인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미소. 안녕하세요, 최진우 대표님. 삼성전자 이지연입니다. 여자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진우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재기 신화의 주인공이시라고.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지연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저도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진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이 사람은 다를까? 두려웠다. 또 속을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봐야지. 진우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럼 프로젝트 이야기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둘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연스러웠다. 편안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진짜일지도 몰라. 진우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다.